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가천대 논술 준비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천대 논술에서도,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는 독해가 EBS에 있는 거 지문 그대로 나오죠. 문학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이나 이제 독서 위주로 정리를 하실 텐데,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EBS에 있는 문학 있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독해는 좀 어렵죠. 그렇죠? 독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EBS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을 다 내 걸로 독파를 해가지고 완전 내 걸로 다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원에서나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줄 때 있잖아요. 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수업해줄 때 그 자료들 있죠. 그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독서 자료만큼은 내 걸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거는 잘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물론 학원에서 제공한 자료 밖에서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학원에서 주는 자료보다 내 걸로 만들고 그 안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5번. 이제 5번과 6번인데, 이제 이거는 수능 완성에 있는 이제 현대 소설입니다. 이제 김성환의 개구리라는 얘기인데,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작품은 이제 뭐냐면은, 내용이 하여튼 그거죠. 이제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개구리에서 이름이 있는데, 잠시만요. 얼룩이. 그쵸? 여기 개구리 사이가 있는데, 여기 얼룩이랑 개구리가 있죠? 그쵸? 이 얼룩이랑 개구리가 있는데, 이 얼룩이랑 개구리가 어떻게 해? 자기 개구리 사회의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요? 그렇죠. 제우스 신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제우스 신에게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통치해줄, 다스려줄 지도자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우리 개구리 사이가 서로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무질서하다. 이 얘기예요.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사회를 딱 잡아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우스님, 저희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우스가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런 게 왜 필요하니? 이 얘기예요. 너희 눈에는 무질서로 보이겠지만, 그건 더 좋은 거다. 더 높은 질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위아래, 약간 무질서해 보일 수 있고, 자유분방한, 무질서할 수 있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자유분방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등사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모르고 너는 왜 어떻게 지배자를 보내달라고 그래? 지도자를?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얼룩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를 다스리보다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제우스가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이런 건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우리가 의식이란 걸 너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작가가 뭐라는 거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의식 없이 살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너무 몰라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아는 것도 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 우리를 다스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생각.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긴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을 다스려줄 지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스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행동에 내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좋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아는 게 오히려 병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도 나와 있지만 니은에 돼 있죠. 기억과 니은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봐볼게요. 기억은 제우스가 자유롭게 살다 다른 동물들처럼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청원한 개구리의 모습을 비판한 말입니다. 윗글에서 기억이 구체화된 문장을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수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 뭐라 했죠? 노예 근성돼 있죠. 그렇죠? 그럼 노예란 게 뭐예요? 노예란 뜻을 다 알죠? 노예 위에서 무조건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지도자겠죠. 그렇죠? 노예가 된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모두 할 필요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서보다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 노예 근성이란 건 뭐예요? 그냥 내가 한 행동에 책임지기 싫다보다 누가 시키는 대로보다 하고 싶다. 주체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가죠? 그렇죠?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어떻게 따라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첫 어절과 끝 어절로 나타난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게 지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문에서 제일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제 신이다 하고 딱 보내준 게 뭐예요? 통나무죠. 그렇죠? 근데 이 개구리들은 처음에 뭐예요? 이 통나무가 자기네들의 신인 줄 알고, 그렇죠? 경건하게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제우스가 보내준 자기들의 임금이라는 것을 의심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이 답이에요. 개구리들은 예전의 날짐승들이 독수리 앞에서 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얼룩이의 지로 통나무와 물 위에 정렬하였다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일렬 정대로 쭉 이렇게 정렬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자 6번 보시면은 보기에 밑줄친 부분을 바탕으로 니은이 의미한 바를 서술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니은이 이제 의식의 비극이라 되어 있죠. 윗글을 바탕으로 1과 2에 알맞은 단어나 구조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의식의 비극이라는 문제 알겠죠? 제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는 것은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니은에 있는 부분만 조금 읽어보면 제우스의 말이죠. 그래 보면은 너는 조작을 쉬지 못하고 조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낸들 어찌하려 돼 있죠. 의식은 이 불행의 씨가 깃들었거늘 들어봐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행동할 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도 막을 도리가 없다 돼 있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아니까 이것저것 어떻게 만들고 조작하고 꾸며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기 한번 봐볼까요? 보기를 보면은 의인화란 인간이 아닌 존재, 인간의 속성을 구하는 표현 방식 가리키죠. 이때 부합되는 인간적인 성격은 뭐다?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계와 실현되지 못한 세계, 그 가치가 보존된 사회와 훼손된 현실의 대비를 통해 강조가 되겠죠. 그렇죠? 의인화를 통해 가치가 실현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인간상의 세계보다 우리가 원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고, 반대로 과도한 욕망으로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보다 문제 원인에 비판적 시선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 밑에 이제 1번과 2번 다 보면요, 제우스가 개구리들의 결의를 니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돼 있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의식의 비극이요. 그렇죠? 보존되고 있는 가치, 뭐죠? 더 높은 질서입니다. 가 인간의보다 뭐에 의해서 아까 니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조작 나왔었죠.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이것저것 만들고 조작하고 꾸며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모르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고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아니까 이것저것 만들고 조작하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높은 질서가 인간의 조작에 의해 훼손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더 높은 질서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잠시만요. 더 높은 질서가 어디? 거기 있네요. 5쪽 있죠. 5쪽에 밑에 두 번째 줄 있어요. 자, 거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5쪽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너희들 같이 어리석은 자는 무질서로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룩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무질서니까 지도자 좀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높은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답이에요. 더 높은 질서. 그러면 더 높은 질서가 뭐예요? 자유죠. 이런 거죠. 그렇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와 평등이란 건 뭐죠? 더 높은 질서, 더 높은 가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너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지도자를 보내달라 그래? 의식의 비극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번과 6번은 답은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시리예요. 그 가시리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장르는 이제 고려 소교 또는 뭐 고려 가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죠? 주제가 뭐죠? 이별의 한이에요. 그렇죠? 이별의 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구 문제를 떠나서 이제 후렴구가 이제 있죠. 그렇죠? 후렴구와 여음이 있는데, 특히 후렴구의 역할, 기능과 같은 데서 이제 문제를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이제 내신 같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 잘 나오니까. 후렴구 같은 경우 뭐죠? 우선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고, 물론 완전히 없는 거 아니에요. 이따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 좀 온유를 형성시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연마다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연의 기능을 한다 그래요. 좀 써드릴게요. 후렴구는 이제 문제를 떠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온유 형성하는 건 다 아시겠고, 이 분연의 기능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분연이 뭐냐면은 나눌 분자의 연이에요. 연이 이제 1연, 2연, 3연, 4연, 5연 할 때 그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위 증질과 태평성대라는 후렴구를 통해서 보다 1연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고려 소교만의 특징인데 이 고려 소교가 원래는 민요였어요. 그러니까 민요는 누가 부르죠?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훗날에 보다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돼요.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붙여진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궁중음악으로 편입돼서 붙여진 거다 해가지고 이게 뭐다?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것으로 봅니다. 후렴구가. 왜냐면은 이 가사의 이 고려가의 내용이 되게 뭐죠?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슬픕니다. 근데 후렴구에서 보면 뭐라 됐죠? 태평성대 돼 있죠. 당신이랑 떠나서 슬픈데 태평성대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질적이죠. 그리고 이런 이질적인 내용의 후렴구가 왜 들어갔지? 하면 뭐다? 궁중어를 편집해서 붙인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임금님이나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대대손손 이제 평화롭고 번영하길 바란 마음에서 붙인 거기 때문에 태평성대라는 게 그래 보다 이거는 궁정을 편에 붙인 거다라는 증거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7번 문제에서 보면 이게 그거죠. 기억 있죠. 셔론님. 이걸 어떻게 중의적인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억의 의미를 이제 1과 2에 알맞은 해석으로 쓰라 돼 있는데 이거는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을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상황으로 본다면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이 뭐라 되죠? 서러워하는 임 돼 있죠.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뭐 답이 틀렸던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셔론임에서 이 셔론임에서 이 셔론 있죠. 이 셔론이 뭐죠? 서러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서러움을 느끼는 주체가 이 정서를 느끼는 주체가 이 임이냐 아니면 뭐다? 시적 화자 인 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서러워하는 주체가 임이란 건 뭐예요?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유야 뭐든 간에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야 돼. 그럼 임이 어떻게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서러움의 주체가 시적하자면 뭐가 되느냐? 이미 떠나니까 어떻게 돼? 이미 나를 어떻게 서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나를 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요 1번과 2번의 내용이 문제 1번과 2번의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보기 보시면은 기억을 임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 화자가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상어로 보냅니다. 서로 하는 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유야 뭐든 간에 임이랑 나랑 떠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임이 서로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임이 어떤 일이 생겨서 떠난다. 뭐든 간에. 근데 반면에 또한 기억을 이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가 이별의 고통을 부각하게 표현한 것을 본다면 나를 서럽게 하는 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